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어제죠. 2024년도 세법 개정안 상세본 해가지고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들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다양한 이야기들 어떻게 또 저희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영상 찍어보니까 저한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한테 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의 역동적인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총 4가지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 요즘 정말로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매출도 기본적으로 감소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사항들은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줄었고요. 여기저기서 심지어 개업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 그 다음에 병원, 다양한 업종에 계신 분들이 경기가 조금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창업을 다 조금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을 해서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목표였고요. 두 번째가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말로 바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생의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는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을 하고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을 해서 경제 회복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세 번째가 조세체계의 합리화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서 조세체계의 합리화에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좀 높았었고요. 여기에서 세부담의 적정화 및 조세 제도의 효율화를 느끼기 위해서 조금 제도를 좀 활성화시켰고, 비과세와 감면 정비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오늘 저희도 상담을 하면서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고객한테 설명을 하면서 고객에서 지금 움직이고자 하는 플랜, 그 다음에 이제 혼인하신 분들이 혼인신고를 조금 미루고 있었던 상황을 조금 서둘러서 하셔서 자녀를 또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서 어제 24년도 계획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납세자의 친환경적인 환경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납세자의 편의도 제고해주고 권익도 보호해주겠다. 이러한 안으로 해서 총 4가지로 2024년도 7월 25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제 채널 밑에 댓글에다가 제가 개정안 원본을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보시고서 필요하신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안내해드릴 개정안은요, 조세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 요건 보완 조치가 조세특례 제한법 77조의 2의 2항과 조세특례 시행령 73조의 2항에서 현행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으로는요, 40%의 세액 감면 또는 과세 이연을 시켜주는데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셨을 때입니다. 아래의 요건은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토지 등에 2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됐고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가 되셨을 경우, 세 번째는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진행 사항은 똑같이 되고, 공익사업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이 된 게 개정이 돼서 공익사업자는 대토보상 명세를 보상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보상계약 체결일이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죠. 다음 달 계약일이 체결이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이라고 하고, 제출 기한을 조금 연장을 해줘서 대토로 인해서 보상을 받으신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얘가 당연히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의 1항인데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는 적용 요건은 첫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요건 2년을 면제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종시에는 이러한 아파트들이 지금 지역마다 조금씩 있는데요. 이 지역마다 조금씩 있는 아파트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상생임대인 제도로 인해서 질문이 많아 저희들도 이러한 조건에 맞는 계약들을 안내를 해드리면서 상생임대인으로서 이제는 거주요건을 면제를 받을 수 있게끔 소유자분들한테 많은 안내를 해드렸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간이 너무 짧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은 똑같습니다. 직전계약에 따른 임대계약 1년 6개월 이상이고요.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 이상으로 했을 때 직전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5% 이하로만 상향을 하고 주택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매수 후에, 그러니까 잔금을 다 치른 후에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주택을 매수 시 승계받은 계약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데 원래 24년도 올 12월 31일까지 임대 조건을 체결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 기간을요,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26년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속해 있는 나성동 일대를 보시게 된다 하시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현 임차인들과 같이 일반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을 1년 6개월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2월 26일까지 26년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차 2년 계약을 다시 하시게 되면 어쨌든 거주 요건을 면제를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지금 살고 계신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나성동을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거의 1년 이상 내지는 2년 이상을 살고 계셨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계약 기간을 더 연장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주변의 전세 가격이 상향되는 그러한 지금 이슈들을 조금 막고자 하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임대인 제도가 초반에 시작이 됐을 때 처음에 들어가신 임대인들은 많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주요건 때문에 비과세 조건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는데요. 이게 2년이 더 연장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거주요건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시고 비과세를 받으신다고 하시고 또 주변에 세종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올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주 물량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 이제는 계속 전세 가격이 상향이 될 것 같거든요. 임차인분들도 이러한 거 한번 조금 잘 노려보셔가지고서 어떠한 조건으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하실 건지 다양한 질문들 있으시면 저희 여기 나성동 위주로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세체계 합리화에 의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중에는요.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 및 과세 표준을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현행은 10억 초과 30억 이하가 40%였어서 3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상속 및 증여를 했을 때 50%였는데 금액의 한도를 10억 초과였을 때 40%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의 부담은 완화가 되는데 적용은 25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최고 공제 금액이 현재까지는 자녀들한테 5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5억까지 올리겠다라는 설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25년도 1월 1일 날 발표가 시작이 되는 건데 다 통과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안내해드렸죠?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혼인이나 동거봉양이죠.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시적인 1주택 기준으로 해서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동거분양을 했을 때는 10년으로 한 번 늘려줬다가 개정안으로 보시면 이제 혼인도 같이 늘려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5년이었던 거 10년으로 늘려서 1세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는 10년 동안에는 어떠한 주택을 처분을 하더라도 양도세 12억 미만일 경우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부분이고요. 적용 시기는요. 영위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종합부동산세 또한 시행일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부의 특별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적용 요건이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었고 인상률 상한을 전년 대비 5% 이하였을 5% 이내, 그 다음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은 3원일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장기부의 특별공제 70%를 적용하겠다는 게 원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됐었는데요. 27년도 장작 3년을 늘려주시네요.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공고반에 적용을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2024년도 세법 개정안 상세분 관련된 이야기들에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만 몇 가지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고 나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도 좀 보시고 개정안입니다. 개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발표했던 개정안들도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발표했던 개정안에 분양권 양도세 요율이라든가 아니면 취득세 완화라든가 이러한 개정안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이 될 거라는 아닌 거지 이게 개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보시고 만약에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던 다양한 법들이 있으면 제가 제 채널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